워렌 버핏도 그냥 S&P 500 사라고 해서 그냥 꾸준히 샀거든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를 때는 괜찮았어요. 오늘 사도 다음 달에 사도 그 다음 달에 사도 언제 사도 계속 우상향이고 계좌를 봐도 계속 플러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 3천만 원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매수를 멈추게 되더라고요.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계좌가 마이너스인데 주식은 역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50%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S&P 500이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구간이에요. 무조건 S&P 500은 안전하니까 하고 투자를 하면 사실 10년 뒤에도 내가 투자한 원금 그대로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10년을 생각해보면 사실 그 10년 안에 저는 목돈 쓸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큰 돈을 버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저처럼 하나의 몰빵에서 막 50%를 때려맞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S&P 500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꺼풀 더 깊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사실 S&P 500이 조금은 어중간한 느낌이 있어요. 이걸 사실 안전하게 투자한다라는 용도로 쓰자니 떨어질 때가 이제 최대 마이너스 50%거든요. 최근 케이스를 봐도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1%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을 버티고 S&P 500으로 계속 둬서 크게 부자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수익이 조금 느려요. S&P 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을 넉넉하게 잡아서 한 8%라고 쳐볼게요. 그럼 매달 50만 원씩 10년을 꼬박 모으면 총 평가액이 약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9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냐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동일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동을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S&P 500으로 즉 6천만 원을 넣었을 때 1억 2천만 원까지는 적어도 되어야 서울 아파트 가격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초구를 대입해 보면 6천만 원을 투자했었을 때 적어도 1억 8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S&P 500을 꾸준히 넣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인상 깊었는데 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조만간 사용해야 되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리스크를 좀 감수할 수 있을 만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자들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을 약간 지키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자산 배분인데, 사실 워낙 이 포트폴리오라는 말도 많고 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너무 귀찮고 그 귀찮은 대비의 수익률이 낮지 않냐. 근데 그것도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 수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DB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보면 1970년도부터 백테스트 결과를 알려줍니다. 저는 이 1970년도가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70년대 초반에 미국이 달러랑 금을 안 바꿔준다고 선언한 시기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달러량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아래 보면 사실 수익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수익률 16.3%에 MDD, 아까 S&P 500 같은 경우에는 MDD가 그러니까 최대로 떨어지는, 최고점 대비, 이전 최고점 대비 최대로 떨어지는 게 S&P 500이 마이너스 50%였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16.3%로 훨씬 높은데 마이너스 16.9%, 최대 하락이 마이너스 16.9%가 나오는 전략도 있네요. 비교해보면 사실 엄청난 결과죠.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면은 이 전략은 2017년도에 어떤 사람이 쓴 어떤 논문에 실린 전략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전략은 모멘텀 스코어라고 하는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내가 투자하는 자산을 옮기는 사실 모멘텀 전략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인지, 어디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차트, 이런 MDD 이런 것들도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전략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 말고도 사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사이트만 믿고 막 투자를 한다, 이건 당연히 안 되고 반드시 직접 검증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로는 또 뭐가 있냐?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을 때, 이 수익률만 봤었을 때 S&P 500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이 있냐? 사실 있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동산에서 대출을 한다? 즉 레버리지를 한다.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작게는 1, 2억부터 시작을 해서 많게는 막 8억을 집어넣으시는 분들, 10억을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부동산 사이드에서는 더 못 빌려서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주식으로만 가면 레버리지 얘기를 하면 엄청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려와요. 아마 그 이유는
부동산은 이제 가격이 떨어져도 쉽게 이제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가격이 흔들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쉽게 제가 가진 원칙을 다 버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리고 막 올라가는 거 있으면 막 따라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도구가 된다는 소리겠죠. 사실 국내에서도 레버리지 투자로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라오원님이라고, 무한매수법이나, 그리고 디벨롭몽이라는 분이 계세요. 웅덩이 매매법이라고 이제 명칭을 짓고 이제 유튜브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데, 라오원님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TQQQ 레버리지 투자로 거의 뭐 100억 가까이의 성과를 인증을 하셨고, 디벨롭몽님도 1, 2억으로 시작을 해서 거의 뭐 7억, 9억까지, 매입 금액을 보면 뭐 2억인데 평가액이 8억 2천이죠. 그러니까 손익으로는 거의 6억 가까이 벌고 계시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장을 이제 유튜브로 계속 인증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본인이 원칙을 세워서 특정한 구조로 시스템대로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감정을 최대한 빼고 정해진 규칙대로 기계처럼만 사고 판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올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내 돈 중에 얼마를 수비해 놓고 얼마를 공격에 넣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의 말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모건 하우절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에 돈을 넣으면 언젠가 내 자산이 50%까지 빠지는 순간이 온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너져가지고 바닥에 모르겠다 하고 팔아버린다는 거죠.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익을 끝까지 짜내는 완벽하게 이성적인 투자보다는 그건 어차피 내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는 적당히 합리적인 투자가 훨씬 낫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중간에 내가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때문에 공격에 넣을 돈의 기준은, 혹은 수비에 넣을 돈의 기준은 특정한 돈이 내가 반토막이 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미래에 이 돈을 꺼내서 쓸 일이 있느냐, 이런 기준들, 즉 개인적인 기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투자에는 여러 가지 정답들이 있다고 해요. S&P 500으로도 혹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으로도 뭐 레버리지로도 뭐 스윙이나 단타,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 방식을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서 부자 되신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정해진 원칙이랑 시스템대로 움직였다는 점이죠. 저처럼 막 떨어진다고 팔고 도망가야지 막 이런다거나, 그럼 뭐 이거 오르니까 막 여기 가야겠다라고 투자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들이 정한 원칙을 기계처럼 지켰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런 원칙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